자,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 단톡방 만들어 놓은 데다가 링크를 보내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지금 현재, 저는 유튜브에다가 장티라고 검색을 하시면, 50몇 명 언저리에 프로필 없는, 그러니까 구독자 50몇 명 언저리에 프로필 없는 채널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 채널에 들어가면은, 제가 저랑 비슷하게 생긴 등치 있는 사람이, 네, 있어요. 뭐냐. 그래서 그것 같은 경우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재생 목록이 있어요. 재생 목록으로 확인하시면 되는데, 재생 목록은 현재 이 반을 어떻게 해놨냐면 9H1-1에 월수금 3교시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3교시 부분에 대한 분량에 대한 재생 목록을 만들어서 매일 수업 끝나면은 거기에 업로드를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수업을 놓쳤거나 수업을 까먹었거나 혹은 수업이 너무 빨랐거나 수업 때 졸았거나 집중 못했거나 등등등등 복습이 필요한 것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마이크도 써요. 그래서 음질 나쁘지 않게 제가 조절 다 해서 올리니까 글씨 안 깨지게 잘 해놔서 고화질로 심지어 4K로 올리고 있으니까 한번 영상 촬영할 때마다 한 30기가씩 쓰거든요. 그런 거 하면서까지 여러분들 조금 신경 써서 하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 검색해서 들어가셔도 돼요. 그냥 장티 검색하시면요, 누가 봐도 동영상 몇 개 보면은 하고 딱 티 나요. 저 사람 딱 있어요. 저는 몇 년 전부터 등치가 계속 이래가지고. 그래서 들어가시면은 반 이름, 너네들 알림장으로 갈 때 반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림장에 숙제 들어갈 때. 그래서 요게 월수금 3교시라고 되어 있는 재생 목록에 날짜 쓰고 순서대로 올라갈 겁니다. 예. 근데 진짜 정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아까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건 결이한테 뭔가 꼽을 준다거나 잔소리를 한다거나 그러기 위한 게 아니라, 정말 그것 때문에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안 되는 상황을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굳이 니들한테 성격 기분으로 이겨먹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이 제가 좀 세게 나간 것 같아서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좀 미안해가지고 변명 아닌 변명을 좀 합니다. 제 표현이 원래 좀 썩어서 그래요. 미안해요. 자, 693번부터 쪽까지 705번까지 이렇게 한 10몇 문제만 제가 숙제로 풀어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재시험 복습 좀 철저하게 진행하고 개념 정리 확실하게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693번부터 답을 좀 부르고 넘어가겠습니다. 693번에 4번. 694번에 기억 니은 디귿. 95번에 2번. 96번에 1번. 97번에 기억 디귿. 98번에 니은. 99번에 4번. 700번에 기억 니은. 701번에 5번. 702번에 18, 703번에 1, 704번에 2 이상, 4 이하, 705번에 0입니다. 예.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그 앞선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잡고 가긴 할 거예요. 그리고 아마 네가 빠졌을 때 부분이 그 SPT 부분이라서 SPT 볼 때 빠진 거라서 내용적으로 그렇게 많이 못 나갔어요. 얘가 큰일이지.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괜찮아요. 100. 전시간. 오케이. 전시간. 692번이요. 자, 692번에 있는 거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자, 절대값 x-a라고 하는 값이 5보다 작거나 크거나 같으면 2면 절대값 x-2가 5보다 3보다 크이다. 그럼 결국엔 얘의 진리집합을 P라 하고 이쪽의 진리집합을 Q라고 했을 때 P이면 Q이다라고 하는 건 부분집합으로서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두 번째, 부등식이라는 거에 표현이 나왔으면 뭐 할까요? 그려보셔야 돼요. 자, 그럼 최종 결론. 지금 요 식을 정리하시면 x-a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또는 x-a라고 하는 값이 5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이 나올 거예요. 정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x가 a-5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가 a 더하기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문자가 들어가 있는 애는 범위를 정확하게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문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애부터 먼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얘는요. x-2라는 값이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아니면 x-2라고 하는 값이 3보다 크거나 즉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x가 5보다 크거나입니다. 얘를 먼저 한번 수직선상에 표현해 볼게요. 부등식은 항상 수직선과 함께 하니까요. 설마 수직선조차 표현하지 않고 풀고 모르겠어요. 이건 양심 없는 겁니다. 나쁜 사람. 자, 마이너스 1보다 작고 5보다 크다 라고 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얘이면 여기다 라고 하는 건 저 a-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애가 어디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요. 여기가 a-5라는 값이 되고 이렇게 돼야 돼요. 안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또 a 더하기 5 이상이라고 하는 요 범위는 이쪽에 있어야 됩니다. 결론. 그래서 a-5라는 애는 마이너스 1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돼요. 그죠? 두 번째 a 더하기 5는 5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요. 크거나 같다 아니에요. 커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a는 4보다 작거나 아니면 a는 0보다 크다. 거나가 아니라 and예요. and. 요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뭐부터?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가 될 거고 정수의 개수는 몇 개? 3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제가 안 했을걸요? 그쵸. 니네 집에 가서 채점하는 게 중요했죠. 알았어, 다 불러줄게. 몇 번부터 부르면 되니? 나 그럼 그것만 부를게. 98페이지부터 답만 부를게. 그 97페이지 못한 것들은 너네들이 그 빠답이든 뭐든 교재 챙겨서 한번 확인해봐. 진짜 서운해. 내 수업 때 말한 내용 잘 안 지켜 자꾸. 서운해. 61번에 4번, 62번에 14,
63번, 아이씨, 여기저기 채점하는 사람 소리가 왜 이렇게 많이 들려, 이 나쁜 사람들. 63번에 기억 리을. 64번에 2 이상, 5 이하. 65번에 기억 리을, 니은 리을, 죄송합니다. 니은 리을. 66번에 5번, 67번에 마이너스 2, 3, 4. 68번에 5번. 69번에 4번, 70번에 3번, 71번에 2번, 5번, 72번에 기억. 73번에 4번, 74번에 4번, 75번에 13, 76번에 2번, 77번에 5번, 78번에 5번, 79번에 30, 80번에 2번. 81번에 마이너스 4, 82번에 2, 83번에 니은 디귿, 84번에 3, 85번에 A는 4보다 작다. 86번에 4번, 87번에 4번, 88번에 3번, 89번에 A는 2 이하, 90번에 7, 91번에 2, 92번에 3. 이제 저 카메라가 나의 블랙박스의 역할을 할 거예요. 니네들 내가 수업 때 선생님 그런 얘기 하신 적 없는데요 라고 하면 부검해 볼 거야. 내가 잘 까먹는다고 막 무시하고 그러면은 혼나. 우리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좀 정리할게요. 우리 수업 못 들은 분들이 최소한으로 따라올 수 있게 일단은 이렇게 좀 잡고 갑시다. 집합에 대해서는 이제 좀 그만하죠. 집합 이제 아시죠? 집합이 뭐라고요? 대상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모임. 그죠? 그 대상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한다. 그래서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를 세 포크 모양으로 표현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유한집합, 무한집합, 공집합 파이라고 하는 거 쓰는 방법, 읽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부분집합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contain이라고 하는 거 앞글자 C를 따서 진행한다 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 뭐였죠? A에 포함된 모든 원소가 B에 동시에 원소가 될 때. 그죠?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라고 하는 건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한다. 그 지수가 원소 개수만큼. 진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것들 말고, 그 다음에 합집합, 차집합, 미안해요. 또 계속 헷갈리고 있어. 합집합, 교집합, 그 다음에 이제 여집합, 차집합을 배우셨는데, 합집합하고 교집합 기호는 집합의 연산 기호가 되지만, 차집합이라고 하는 그 마이너스 기호는 연산 기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집합의 성질을 이용해서 여로 뒤에 있는 애를 바꿔주는 게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 또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 그 계산 법칙이라고 하는 거 크게 5가지 정도 됐었어요. 첫 번째 교환 법칙, 두 번째 결합 법칙, 세 번째 분배 법칙, 네 번째 흡수 법칙, 5번째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해서 이렇게 5가지 하는 방법들 기억해 달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연산 많이 연습하고 최대한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것들 확인하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저저번 목요일인가요? 네, 목요일에 진행했던 수업 시간에 뭐에 대해서 배우셨나요? 우리 헤드뱅잉 열심히 하고 계신 분 대답해 주시죠. 명제가 뭐라고요?
개념 복습 좀 하세요. 저기 뭐야, 얘 이름이 뭐야? 라고 물어봤는데 대답 못하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너네들 이름을 외우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했잖니? 이제 더 이상 출석부를 보지 않아도 너네들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단다? 나 되게 노력 열심히 했거든? 너네들도 개념을 공부하기 위해서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됐다고 생각해. 명제의 뜻이 뭐라고요? 참거짓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식. 그럼 거기에서 참인 명제냐 거짓인 명제냐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그때 니들이 은근 많이 헷갈려하는 것 중에 이거 있다고 그랬어요. 2는 3이다. 이거 명제 아니야? 명제 맞다고 했습니다. 무슨 명제? 거짓인 명제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뭐가 포함되어 있어서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변하는 문장 또는 식을 뭐라고 부르고? 조건이라고 부르고 그 조건의 해처럼 그 조건이 참이 되도록 하는 그 미지수의 값을 뭐라고 부른다? 진리집합, 그런 애들만 모아놓은 애를 진리집합이라고 했다. 그래서 P이면 Q이다. 뭐뭐 하면 무엇이 돼요? 라고 쓰는 거에서 P이면 이게 뭐? 가정이었죠. 그래서 가정이었고 Q이다 라고 하는 건 결론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결론이 나와 있는, 연결되어 있는 가정이라는 조건과 결론이라는 조건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애를 명제라고 했는데 이거 Q이면 P이다로 뒤집으면 얘는 뭐라고 불러요? 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대우는 뭐였죠? 부정을 해서 그 뒤집어 까서 not Q이면 not P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부정을 까먹었네요? 부정은 뭔데요? 그냥 뒤집는 걸 말해요. 그죠? A이다 가 원래 있던 뜻이라면 부정을 하게 되면 A가 아니다 라고 해서 그 부정을 하는 것들을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어떤 애 부정은 뭐든. 그죠? 그 다음에 저기 또 뭐였죠? 그리고의 부정은 또는. 그죠? 또 하나 더 있었는데 이상, 이하, 미만, 초과. 이것도 부정하게 되면은 뭐라고요? 크다의 부정은 작거나 같다. 작다의 부정은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런 것들 좀 확인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막간에 SPT 수업이 끝나고, 시험이 끝나고 난 직후에 제가 5분만 개념을 들어봐 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끝냈습니다. 만약에 P이면 Q이다 라고 하는 애가 참이 되는 경우 얘를 두 줄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거짓인 경우에는 당연히 P면 Q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할 거고요. 그때에 이 참이 되는 경우만 따로 똑 떼서 P는 Q의 뭐라고 불렀다? 충분 조건 P,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거꾸로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 라고 했습니다.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기억하는 방법 중에 제일 무난하게 하는 게 뭐였어요? 돈 얘기했어요. 고마워요. 총 얘기 안 해줘서 고마워요. 부끄러운 짓을 안 해도 돼서. 네, 예. 자, 뭐라고요? 가진 게 너무 많이, P가 가진 게 충분해서 돈을 필요로 하는 Q한테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화살표를 기준으로 생각하라고요. 화살표 앞에 화살표를 쏘는 애가 충분 조건, 받는 애가 필요 조건 이렇게 외워주고 그 화살표 방향 자체를 기억할 때 뭐라고 기억한다고? 돈이
충분히 있어서 쟤한테 돈을 필요로 하는 애한테 나눠준다 라고 기억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거 뭐라고 했죠? 양쪽이 서로 쌍방통행 가능하면 얘는 뭐다?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충분히 앞에 나오고 필요가 뒤에 나오는데 왜 충분 필요 조건이라 안 하고 필요 충분 조건이라 하나요? 내가 만든 거 아니니까 나한테 따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네, 그렇게 범용적으로 이미 부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야만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얘기 있죠. 이게 여러분들 이걸 뭐라고 불러요? 얜 바나나야. 미친놈인가? 그죠? 나 혼자 얘를 바나나, 야, 바나나 좀 빌려줘. 이런 헛소리를 한다고 해서 이게 공식적인 언어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통상적인, 일반적인 언어는 얘는 곧 죽어도 지우개야. 그지? 선생님, 저는 충분 필요 조건이 너무너무 좋은데요. 라고 백날 첫날 우겨봤자 이건 뭐라고?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어쩔 수 없어요. 오늘 할 부분은 뭐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마무리를 할 거냐면요. 명제를 증명할 겁니다. 명제를 직접적으로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를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증명을 할 건지 구분하는 걸 배우실 거예요. 제가 그 얘기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만약에 명제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데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는 증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좋을까요? 자, 우리 반 모든 학생들은 다 100점이다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이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할 수 있냐? 모두가 다 100점인지 확인해야 돼. 그지? 만약에 뒤지다 보니까 한 명이 10점이야 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 그거는 틀린 명제가 되는 거죠. 그죠? 잡아. 저거 잡아. 아니, 저거 잡으라고 빨리. 움직여. 그거 안 움직이니까 졸린 거야, 그거. 다시 뭐라고요? 모든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때는 아닌 거 하나만 찾으면 돼요. 아닌 거 하나를 뭐라고 부르냐면 반례라고 불러요. 그래서 반례가 존재하게 되면 거짓이 됩니다. 근데 어떤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된다면 모든 소수는 홀수이다 라고 하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야. 반례로 누구를 들 수 있어? 이라는 애를 들 수 있죠. 이가 보이는 순간 이도 소수인데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건 거짓인 명제가 되죠. 어떤 소수는 짝수이다 라고 하면은 되는 애 한 놈만 있으면 걔는 참이 되는 명제가 됩니다. 99.99999%가 틀렸다고 하더라도 되는 애 한 놈만 있으면 걔는 참이에요. 그죠? 되는 애를 얘는 뭘 구하면 돼요? 그래서 가능한 성립하는 애를 여부를 확인하면 직접적으로 확인하시면 돼요. 그럼 이런 말 있잖아. 모든 사람은 죽는다.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안 죽는 사람 하나만 있으면 그 말은 명제가 거짓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뭐라 할까? 뭐라 하면은
어떤 사람은 연애를 하지 못하고 죽는다. 뭐 이런 말이 있다고 한다면. 실제로 네, 연애를 시작도 못하고 죽은 사람 하나만 찾아서 있어. 제발. 어머, 연애도 못하고 죽었어. 하는 순간 참이 되는 거죠. 그죠? 참인 명제냐 거짓인 명제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모든가 어떤이라는 걸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게 판별이 확실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뭘 이용할 수 있냐면 첫 번째로 그냥 확인하는 거 말고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대우를 통한 증명이에요. 우리 대우명제라고 하는 애는 뭐와 뭐? 그 원명제와 참거짓을 똑같이 가져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P면 Q이다가 참이면 not Q는 not P이다도 무조건 반드시 참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네,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냐면 얘는 귀류법이라고 해요. 귀류법. 대체 이게 수학 시간인지 아닌지 헷갈리실 텐데 나중에 귀납법도 배워요. 이게 대체 수학인지 아닌지 헷갈리실 텐데 귀류법이라고 하는 애는 뭐냐면 귀류법은 그걸 합니다. 결론을 부정해요. 결론을 부정합니다. 예를 들어 루트 2는 무리수이다가 참인 걸 증명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무리수의 반대말 유리수이다로 깔고 시작해서 걔가 모순인 걸 확인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론을 부정하고 모순 여부 확인하시면 돼요. 선생님, 기다, 아니다, 맞다, 틀리다 말고 그럴 수도 있고 때때로 이런 것도 있지 않아요. 수학에서 명제로 얘기할 땐 분명 뭐라고요? 참, 거짓이 명확해야 된다 그랬죠. 참 아니면 거짓이에요. 그죠? 흑백. 얘 아니면 얘야. 그러면 얘가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게 아닌 걸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나씩 천천히 가서 볼게요. 아마 대우가 뭔지 잘 헷갈리실 텐데 그것도 한번 같이 보여드리면서 저기 뒤에 7-6번 654번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654번에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A 더하기 B가 홀수이면 A, B 중 적어도 하나는 홀수가 성립하는 걸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일단 그냥 곧죽어 바로 다이렉트로 증명을 하기엔 조금 헷갈릴 테니 A 더하기 B가 홀수이면 라는 명제와 A, B 중 적어도 하나는 홀수이다 라고 하는 요 두 개의 명제를 대우를 이용해서 구해볼까요? 얘 부정하면 뭐야? A 또는 B가 홀수라는 뜻이니까 부정하게 되면 뭐죠? 그죠? A와 B 모두 짝수이면 이게 부정이에요. 뭘 부정한 거야? 적어도 하나라고 하는 애를 모두로 부정했고 홀수를 짝수로 부정했어요. 그죠? 다음이면 얘를 A 더하기 B는 뭐다? 짝수이다. 네. P, 얘가 P라고 한다면 여기가 나 P가 될 거고요. 여기가 Q라고 한다면 여기가 나 Q가 될 겁니다. 채워봤니? 채워봤어?
뭐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A, B가 모두 뭐이면 짝수이면 A 더하기 B는 짝수이다입니다. 그래서 짝수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A를 2K, B를 2L이라고 한다면 A 더하기 B는 2 곱하기 K 더하기 L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A 더하기 B는 뭐이다? 짝수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명제에 대우가 참이면 명제도 참, 대우가 참이면 명제도 참,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을 거예요. 655번도 한번 보실? 이건 귀류법인가요? 다음은 두 실수 A, B에 대하여, 이것도 대우 명제네요. 이것도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겁니다. 두 실수 A, B에 대하여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0이라고 한다면 A는 0이고 B는 0이다. 자, 그러면 A는 0이고 B는 0이다를 죄송합니다. 전 순서대로 가야지.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0이라고 한다면 A는 0이고 B는 0이다 라고 나와 있는 거를 자, 요렇게 부정한다 그랬어. 요렇게 P이면 Q이다의 대우는 not P이면 not Q이다. 뭐라는 거야 미친놈인가. not Q이면 not P다 라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뒤집어서 부정한다 그랬죠? 그러면 P, Q를 먼저 부정해봐. A는 0이 아니고 AND의 부정 또는 B는 0이 아니다가 되겠죠. 그 다음 P를 부정해. 이면 뭐가 돼?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는 0이 되지 않는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미안해요. 이건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고요. 지금 문제 빈칸에서는 귀류법입니다. 귀류법을 설명할 예를 통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죄송해요. A 결론을 부정한다고 그랬어요. 결론이 뭔데? A는 0이고 B는 0이다죠. 얘를 부정해봐. 어떻게 바뀌어? A는 0이 아니거나 B가 0이 아니다. 가 부정이에요. 가져가. 가. 그렇다면 저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라고 하는 값은 0보다 커요. 그죠? 그런데 이것은 뭐야?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0보다 0이다. 이 다가 얘예요. 그냥 가정의 모순이 되는 걸 확인하시면 돼요. 모순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좀 더 귀류법을 익숙하게 보여드릴게요. 귀류법을 익숙하게 보여드리는 방법은요. 요거 좀 지우고. 대우는 별거 아니죠? 대우는 별거 아닌데 귀류법이라고 하는 건요. 방금 전에 했던 루트 2는 무리수이다. 저게 뒤에 나오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렇다면 얘를 부정하게 되면 루트 2는 유리수이다. 가 참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유리수라는 성질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사용이 가능하냐면 루트 2는 b분의 a이고 a와 b는 서로소 정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자, 루트 2b가 a이므로 양변을 제곱해 보시면 2b제곱은 a제곱 된다. 정수라는 조건 하에 제곱을 한 다음에 2를 곱한 애가 어떤 애의 제곱이라면 따라서 a는 2의 배수가 돼요. 그래서 식을 정리해 주시면 2b제곱이 4m제곱이 돼서 뭐가 돼요? b제곱은 2m제곱입니다. 따라서 b는 뭐요? 2의 배수입니다. 결론 뭐요? a와 b는 서로소의 모순이 됩니다. 결론 유리수가 아니다. 그래서 뭐다? 무리수이다 라고 증명을 해요. 이게 귀류법입니다. 뒤집어서 정확하게 하나를 무리수이다 라고 하는 걸 되게 막연하게 설명해야 되잖아. 근데 그거를 유리수가 아닌 걸 정확하게 보여줌으로써 적용할 수 있는 게 귀류법이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이런 문제로 나와요. 빈칸 넣기. 뒤에 한번 보실래요? 105페이지. 104페이지까지 있어요. 105페이지 한번 봐봐. 이거, 그죠? 대우를 이용한 명제의 증명. 뭐예요? 빈칸이죠. 111번 봐봐. 귀류법. 뭐 하는 거예요? 빈칸 넣기죠. 다 이런 문제입니다. 이게 어딜 봐서 수학인가요? 그러게요. 숫자가 들어가야지만 수학인 건 아닙니다. 제가 또 어디 가서 또 잡다한 지식을 얻어왔잖아요. 한글이 가독성이 쩐다면서요. 우리나라의 한국어 말고 한글이라는 글자가 알파벳이라고 하는 거에 비해서 가독성이 3배 정도가 높대요. 그래서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머리가 그 문장을 이해하기 전에 눈이 그 가독, 읽기를 끝내버리고 넘어가 버린대요. 나는 머리로 여기를 이해해야 될 차례에 눈은 이미 여기가 있죠. 그러니까 그 사이사이가 뭐가 되는 거야? 구멍이 뚫려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글을 니들이 선생님 저 이거 똑바로 읽었어요. 읽었는데 모르겠어요. 라는 헛소리를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눈만 따라간다고 읽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국어, 비문학 쪽을 공부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집에서 소리내서 읽기라고 해요. 국어 강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수학도 똑같아요. 헷갈리시면 뭐 하면 돼요? 내가 문제를 잘못 읽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뭐 하면 돼요? 소리내서 읽는 습관을 먼저 하십시오. 소리를 낸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머릿속으로 받아들이는 그 속도가 만약에 지문을 읽잖아요. 예를 들어 뭐 다음은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 n에 대한 루트 n제곱 마이너스 1이 무리수임을 귀류법을 이용하여 증명하는 과정. 입 밖으로 꺼낼 수 있다는 건 나는 지금 얘를 머릿속으로 소화했다는 뜻이거든요. 이 정도 속도보다 더 빠르게 가능하지만 입이 한계가 있어서. 근데 너네들은 생각보다 읽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서 되게 버벅거려요. 입 밖으로 안 나온다는 건 머릿속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소리내서 읽으라고 표현한대요. 아시겠죠? 자, 귀류법 증명 했으면 제가 그때 얘기했죠. 공통수학 2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 이제 오늘 할 거라고. 그대 영어 제가 40분 동안 지켜봤는데 밑에다가 떡 놨으면, 그러니까 밑에다가 쌀가루 놨으면 떡 됐겠어. 여기다가 이제 절구 꽂아놓고 그러고서 좀
쿵쿵. 아주 그냥 떡을 그냥, 한 시루를 쪘겠어, 그냥. 그만 좀 헤드뱅잉 좀 그만해. 잠을 깨고 와. 그 부등식을 증명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 부등식 또한 명제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부등식들을 증명하기 위한, 설명하기 위한 부등식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절대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애들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냐면 이런 거 a 더하기 b의 제곱이라고 하는 애는 제곱하면 무조건 0보다 어때요? 아니요. 크거나 같아요. 이런 거. 이거 절대부등식이에요. 그럼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 무조건 표준형으로 바꿔버릇하세요. a제곱 ab 4분의 1 b제곱 4분의 3 b제곱 a 더하기 2분의 1 b의 제곱 더하기 4분의 3 b제곱 제곱 더하기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럼 마찬가지로 a제곱 더하기 b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죠. 이런 것처럼 항상 성립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부등식이 절대부등식이라고 합니다. 그 절대부등식은 굉장히 많아요. 이걸 하나하나 다 외우라가 아니라 한번 보고 납득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이게? 라고 생각할 만한 애가 의외로 얘를 완전 제곱식, 그러니까 그 절대부등식으로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이걸 만족하는지가. 그래서 얘는 절대 부등식이다. 몇 가지들만 좀 보시면 됩니다. 거기 96페이지에 있는 1번 ABC가 실수일 때 라고 나와 있는 1번, 2번, 3번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애들 말고도 부등식은 절대 부등식이 뒤지게 많은데 대표적으로 이런 애들이 있다 정도로만 보시면 돼요. 96페이지에. 그래서 656번 같은 경우에 저 식이 성립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인데요. 무조건 무슨 형으로 바꾸시면 표준형, 완전 제곱식꼴로 바꿔보신다면 그걸 확인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거 말고 절대부등식의 종류 중에는 이런 애들 말고 특별하게 사람들이 찾아내 놓은 절대부등식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산술평균, 기하평균. 어디선가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줄여서 산술기하 라고 불리는 것과 두 번째는 코시, 슈바르츠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산술평균, 기하평균에서 산술평균이라는 건 뭐냐면 산술, 계산으로 평균 구하면 뭐야? 어떻게 계산해? AB가 있으면 AB의 산술평균은 뭐야? 네! A와 B가 있으면 A와 B의 산술평균은 2분의 A 더하기 B예요. 그죠? 만약에 세수가 있다 치면 뭐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겠죠. 그럼 기하평균이 조금 많이 생뚱맞는데요. 기하평균이라는 말은 직사각형의 두 변의 길이가 A와 B일 때,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A와 B일 때, 이 직사각형의 두 변의 길이가 가로가 A, 세로가 B가 될 때, 얘와 넓이가 같은 요 넓이가 AB잖아. 그럼 얘랑 넓이가 똑같은 어떤
어떠한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기하평균이라고 해요. 그 정의를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핵심적인 건 뭐예요? 결론만 말할게요. 산술평균은 항상 언제나 기하평균 이상입니다. 뭐라고요? 산술평균 2분의 a 더하기 b라고 하는 값은 반드시 루트 ab보다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무조건이에요. 어떤 조건에서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는 조건에서. 이유는 루트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부등식도 써야 되기 때문에.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 2분의 a 더하기 b는 루트 ab보다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어떨 때 등식이 성립한다고요? a와 b가 같을 때 등식이 등호가 성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증명해서 보여드릴게요. 증명으로 보여드리자면 2분의 a 더하기 b라고 하는 값이 에서 루트 ab를 빼볼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은 루트 a의 제곱이고요. 얘는 루트 b의 제곱이고요. 통분하면 얘는 2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될 거예요. 그럼 이 식은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 될 거고, 어떤 식이 실수의 제곱은 항상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을 겁니다. 루트 b일 때. 즉, a가 b와 같을 때 0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등호가 성립하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게 산술평균이에요. 산술평균 좀 더 쉽게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식을 변형해서 많이 사용하냐면 이렇게 많이 씁니다. a 더하기 b는 2 루트 ab예요. 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많이 써요. 이렇게 바꿔서 많이 써요. 2를 넘겨서요. 문제 한번 볼까? (657번은) 제가 지금 저걸로 설명한 것 같고요. 그죠? 657번 제가 저걸로 설명한 것 같고요. 658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658번 어떻게 된다고요? 658번에 x 더하기 x분의 1은 항상 언제나 누구보다 2 루트 x 곱하기 x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그래서 x 플러스 x분의 1의 최소값은 얼마? 2요. 그죠? 이게 몇 번이요? 658번이요. 그럼 659번은 어떻게 풀어요? 2x 더하기 x분의 18이라고 하는 애는 뭐 이상? 2루트 둘 곱하면 얼마? 두 덩어리 째로 곱하면 얼마? 36. 그래서 얘는 얼마죠? 12죠, 12. 최소값 12. 이렇게 구하실 수 있는 게 산술기하입니다. 주로 산술기하는 어떨 때 사용이 되냐면, 이 많아. 깜짝이야. 주로 산술기하에 사용되는 산술기하는 어디서 주로 사용된다고? 산술기하는 기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떨 때 사용이 되냐면 합과 곱 사이의 관계를 물어볼 때, 합을 주고 곱의 최대값을 물어본다거나 곱을 주고 곱을 예상 가능할 때 합의 최소값을 물어본다거나 이렇게 합과 곱 사이의 관계를 물어볼 때 주로 나오고요. 아니면 두 번째로 뭐냐면 어떠한 역수꼴의 합이 붙어 있을 때, 이런 역수꼴의 합이 붙어 있을 때 뜬금없이 최소값 구해라 라고 하면은 뭐예요? 둘이 곱하면 상쇄되어 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역수꼴의 합이 나올 때 산술기하. 이거 고등학교 2학년 때 진짜 많이 써요. 수능 때까지도 되게 많이 써요. 호시-슈바르츠라고 하는 애는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지나갈 수 있는데 얘는 절대. 앞으로 최대 최소라고 하는 방법은 그럼 뭐가 있다? 최소값 구하는 방법 두 가지 있다. 첫 번째 뭐로 바꾸거나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거나 두 번째 뭐로 바꾸거나 네, 산술기하 쓰거나 2차 함수 최대 최소를 쓰거나 아니면 산술기하 쓰거나 이렇게 가능합니다. 마지막 코시-슈바르츠라고 하는 애 절대부등식 이 공식은요. 별로 그러니까 싫어하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일단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됩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항상 언제나 ax 플러스 by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세 개여도 성립합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랑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을 하게 되면 누구보다? 항상 언제나 ax 더하기 by 더하기 cz라고 하는 애의 제곱보다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4개일 때도 성립합니다. 다 성립합니다. 그 옆에 660번에 이제 증명해 보라고 하는데 전개하시면요. a제곱 x제곱 더하기 a제곱 y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b제곱 y제곱인데요. 여기에다가 a제곱 x제곱 더하기 b제곱 y제곱에다가 2abxy를 더하고 a제곱 y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에다가 더한 만큼 빼야겠죠. 마이너스 2abxy만큼을 빼시면 얘네가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누구? ax 더하기 by의 제곱이 돼요. 얘도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ay 마이너스 bx의 제곱이라는 식이 됩니다. 그죠? 얘는 무조건 누구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 ax 더하기 by 제곱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잖아. 그렇지 않아? 어떤 경우에 등식이 성립하냐? 얘가 0이면 되죠. 그죠? 요 ay-bx라고 하는 식이 0이라고 할 때 두 개가 등식이 성립하거든.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서 ay가 bx이면 성립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바꿔서 b분의 a가 y분의 x를 만족하면 등호가 성립한다고 표현해요. 660번 나와 있나요? 가를 전개하시면 되고요. 가는 전개해 보시고요. 그러면 저 밑에 있는 식이 나와서 나가 요 식이에요. ay-bx의 제곱. 아니지. bx-ay의 제곱이네요. 요 식은. 단 등호는 어떨 때 성립한다? 요. ay가 bx와 같으면 이라고 할 때 성립한다 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약간 네. 그래서 유형 18번부터 보는 문제들인데요. 이런 것들부터 빌드업을 해서 절대부등식의 증명, 산술기하 관계, 그 다음 뭐 식전개, 식변형, 코시-슈바르츠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109쪽까지 숙제를 드릴 거고요.
109쪽까지 숙제로 드릴 거고요. 아마 다음 시간에 질문이 폭발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제가 예상하기로는 다음 시간에 아마 여기 지금 몇 문제죠? 32문제 정도 제가 숙제로 드렸는데 아마 한 10문제 가까이 풀어주지 않을까 싶어요. 괜찮아요. 못 알아들었다. 괜찮아요. 제가 뭐부터 하라고? 개념부터 하고 그 개념 녹이는 연습을 나중에라도 하시면 됩니다. 개념부터 하세요. 괜찮아요. 질문하셔도 돼요. 대신에 질문했을 때 받아들이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이제 관건이 되겠지만 질문 많이 하셔도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근데 이제 숙제는 한번 해보세요. 차라리 틀려보시고요. 예를 들어 하나만 좀 보여드릴게요. 732번 코시 슈바르츠에서 써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고 조금만 쉬었다 가죠. 지금 문제에서 x제곱 y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지금 문제가 나와 있는 게 뭐라고? 4분의 x 더하기 3분의 y라고 나와 있고 이 값이 5라고 되어 있을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값을 구하랍니다. 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자, 앞에 있는 괄호와 뒤에 있는 괄호에다가 뭘 적어줄까요? 요 앞에 있는 괄호와 뒤에 있는 괄호에다가 뭘 적어줄까요? 아니죠. 4분의 x 더하기 3분의 y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물어봅시다. 얘는 요 앞에 오는 숫자는 얼마일 것 같아? 자, 힌트야. 힌트라고. 그러니까 얼마야? 뒤에는 계산해볼까? 144분의 25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 25래. 왜? 집어넣어서.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값은 얼마? 144보다 크거나 같네요. 정리 끝. 아마 734번도 질문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냥 지금 풀까? 734번도 지금 한번 해볼래?
신기하죠? 생각을 못 하실 것 같아서 하나 잡아드렸어요. A를 빼고 나머지를 다 지우는 방법을 코시-슈바르츠를 이용해서 썼습니다. 그죠? B제곱과 C제곱, B 더하기 C라고 하는 데를 변형해서 B 더하기 C의 제곱은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곱하기 얘 앞에 1 곱해져 있고요. 얘 앞에 1 곱해서 똑같은 수 나오고요. 그래서 2 곱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얘보다 크거나 같다 항상. 코시-슈바르츠 절대 부등식이었습니다. 수치 정리하고 인수분해해서 해를 구하시면 저 2차 부등식의 범위 구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런 형태로 문제풀이 가능하신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코시-슈바르츠는 이 공통수학 2를 지나가고 나서는 그렇게까지 많이 사용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별로 좋아하는 식이 아니긴 합니다. 근데 저는 뭐 그냥 쓰는 편이긴 한데 산술평균, 기하평균, 산술기하가 진짜 뒤지게 많이 중요하니까 꼭 절대 까먹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저거는 심화과정 들어가도 좀 많이 중요합니다. 자, 일단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숙제 몇 쪽까지? 109쪽까지 해오시고 쉬었다가 복습, 그 심화과정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